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업사이클 리서치의 유창희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 변영인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탑픽주, ABL 바이오가 2주 만에 지금 한 20%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 또 오늘도 한 7만 원 선을 한번 찍어줬었는데요. 대표님, 한 네. 20% 정도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수익을 좀 실현할까요? 네, 일단 뭐 보유자는 단기 추세 관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연속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한 6만 5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홀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일단 뭐 하회 일정도 아직은 좀 남아 있고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봤기 때문에 6만 5천 원을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ALCR이라는 이 학회 일정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 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ABL 바이오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한 영업이익 7조 원에 맞춰져 있었는데 7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비수기에도 엄청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6.6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정말 SK하이닉스의 이런 실적이 정말 대단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SK하이닉스는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18만 원 선이 깨진 상황입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 세론이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모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사실은 이제 이번 실적도 엄청 좋았고 또 앞으로도 더 좋아지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는 이 정도가 좀 반영이 되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위의 업체죠. 뭐 TSMC,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엔비디아가 130, 150 이렇게 올라간다면 하이닉스는 이번 실적이 조금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관세라는 게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분기 늦어도 3분기 정도서부터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관세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이제 오늘로 끝났고 저는 만약에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온다라면 5월 초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파월의 발언 그리고 거기에 어떤 트럼프의 어떤 발언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그때 하이닉스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위치는 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공격적인 매수는 한 텀을 한 다음 주 후반 정도로 놓고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 매력적인 가격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래도 5월 초 FOMC 이후에 그 방향성을 확인한 이후에 접근하는 전략이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또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이후 이 컨퍼런스 콜에서 CXL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CXL 테마도 또 움직였습니다.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CXL 관련주 내에서는 일부 종목들만이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CXL의 주도권을 또 누가 잡는지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CXL에는 범용 반도체 이 기술을 적용하면 메모리 용량이 무려 10배 이상 확장된다고 하고요. 또 전송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HBM을 이을 만한 지금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네.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 선두 자리에 있습니다. HBM을 SK하이닉스에게 뺏겼기 때문에 이 CXL만큼은 뺏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 같은데 CXL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봐야 될 때일까요? 네. 계속해서 뭐 차세대 기술 부분은 뭐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CXL 기반의 D램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개발 성과 관점에서는 더 빠르게 준비를 좀 해왔는데 최근에 이 CXL 기반 이 D램 모듈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고객사 인증을 메모리 3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좀 받았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기대감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시장 규모가 HBM과 CXL을 좀 비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거나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IT 기기 내지는 향후에 어떤 기기들의 어떤 그리고 디바이스와 좀 연결되는 어떤 구조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감안을 해봤을 때 향후에 고객사 확보가 좀 관건이 좀 될 수 있겠고요. 이 부분은 현재 초기의 그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좀 미흡하지만 향후에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반도체 시장 조사업체의 추정치에 따르면 한 2028년도에 전체 CXL 시장 규모를 한 150억 달러로 좀 추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로 한 2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초기 시장 규모를 누가 선점하는가 이게 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 다만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CXL D램에 관련된 전략들이 다소 좀 다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범용 타겟층이 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고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적용 처가 좀 더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히려 이 성장 기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초기 시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HBM을 좀 이을 만한 그런 기술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후 오후 2시쯤에 이제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좋은 실적을 보여주곤 있지만 피크아웃 논란과 함께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현재 현대차의 주가는 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트럼프가 최근에 자동차 관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에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현대차 주가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지난주부터 외국인들은 현대차를 팔고 있어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추정치, 매출액의 경우에는 이게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은 좀 이렇게 보이지 않나. 이게 뭐 증권사의 3개월 그리고 1개월 평균 컨센서스는 좀 상위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 대비 좀 하회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부 실적에 관련된 어떤 이 이익 훼손 부분들이 리스크 요인들이 좀 일부 좀 되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오늘 밤 9시죠. 한국과 미국의 이 관세 통상 협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뭐 산업부 장관이 뭐 이야기한 어떤 내용들을 보면 자동차 관세 25%를 유예받거나 최대한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 있게 진행을 좀 하겠다라는 발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기대 요인들이 좀 됐지만 반대로 좀 생각해 보면 수급적인 어떤 관망이라든가 경계 심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이 부분이 단기적 성과를 좀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업황의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2분기에 관세 부가분에 따른 어떤 이익 훼손들이 실질적인 어떤 실적의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컨퍼런스 콜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뭐 미국 안에서의 어떤 가동률을 상향시키거나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어떤 전략도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지수를 그래도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릴 수 있었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K바이오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장 마감 이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30% 넘는 상회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대장주의 위험을 뽐내는데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현재 한 2%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세론 물량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고환율에 대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꺾인 2분기에는 실적이 다소 부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그래도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126만 원, 한 130만 원까지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율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환율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더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중국이죠. 중국을 계속 규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아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의약품 관련해서도 중국 규제, 추가 규제를 지금 트럼프가 약간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머뭇거리고 있는 건데, 이거 충분히 뭐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13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뭐 상승 하락을 반복하는 흐름들에서 아직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저는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약간 이제 어저께 좀까지 시장이 좀 좋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차익선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인 것이지, 약간 뭐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건 아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번 분기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약 바이오 업종 내에서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볼게요. 먼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인벤티지랩이 자체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 약물 유지 기간을 일주일까지 늘리는 그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변영희 대표님, 네. 이제는 비만 치료제 종목 안에서도 좀 기술력이 입증된 종목들이 또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비만 치료제 안에서는 이 훈풍이 블루 엠텍으로 후발주자로 좀 조금 퍼지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인벤티지랩 전망과 함께 후속 기업 어딜 보고 계실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비만 치료제가 1, 2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왔고 2세대에서 지금 현재 3세대 약물, 3세대는 좀 경구용, 그다음에 이 효과가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제형제 개발이 현재 좀 진행 중에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일라이릴리가 이 경구용 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3상에 관련된 유효지표 확인이 시장의 어떤 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그동안 뭐 침식식 방식에서 일단 뭐 먹는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효과 부분들이 오히려 선택지 관점에서에 대한 시장성을 고려할 때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비만 치료제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은 해당된 약물이 얼마만큼 더 오래 지속하는가,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일단 다른 치료제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의 가장 큰 단점은 요요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 지속형 약물제가 어쩔 수 없이 좀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관점에서는 뭐 장기 지속형 약물로 뭐 전환하는 그런 플랫폼이라든가 약물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약물 전달 플랫폼이 좀 각광을 좀 받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국내 기업에서는 뭐 펩테론이라든가 인벤티지랩 이렇게 두 개 기업이 선택지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임상 성과 관점에서는 뭐 확연하게 공식화된 임상 성과는 아니지만 유효지표나 효능을 입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뭐 충분히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서 수급의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는 라이선스 아웃 같은 뭐 기술 이전에 관련된 성과라든가 해당되는 플랫폼을 좀 적용한 치료제가 좀 개발 성과를 만들어낸다든가, 이게 좀 중요할 텐데 현재는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만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어떤 성과들을 보면 단순한 기대감보다는 임상 3상에서 시판화에 관련된 가능성이 좀 높은 기업들, 특히나 저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HK 이노엔 같은 종목들에 대한 성과를 좀 더 주목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부연드렸습니다. 네, 성과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수급 연속성이 이어지는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HK 이노엔도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이 또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단숨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약 K캡이 미국 3상 임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진출도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변영희 대표님. 네.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그 큰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 실적 성장세도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상방이 더 열려 있을까요? 전고점은 지난 10월 7일 52,000원이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일단 수급의 연속성이 과연 이제 이어질까라는 관점인데, 일단 내일까지 시세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 회사의 이 신약이죠. K캡이 사실 좀 갑자기 만들어진, 그래서 기대 요인들이 큰 그런 약물이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물이고 전체 15개 국가에 이미 시판이 좀 되고 있는 유통 약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48개국까지 수출 계약이 좀 확정된 그런 상태고,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 미국 파트너사를 통해서 임상 3상에 대한 유효지표 확인 이후에 PPI라고 좀 불리고 있는 기존의 식도 역류 치료제에 관련된 어떤 이 다른 제재보다에 대한 5월 지표를 좀 확인했다. 이 성과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을 한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올해 4분기에 미국의 FDA 신청 허가 기대감, 그리고 여기서는 미국 시장이라는 이 큰 허들을 넘는다는 관점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오늘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만약에 4분기에 미국 FDA 허가 신청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승인을 받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진출 관점에서는 시장성 관점에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제형 약물처럼 갑자기 만들어진 임상 2상과 3상을 거쳐서 시판 허가에 가는 약물이라기보다는 이미 출시되고 있는 약물의 확장성 관점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다른 어떤 신약의 최초 진입과는 좀 더 다른 결이 좀 되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 이런 기대감을 갖고 좀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SK이노의 내일도 추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에 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눌렸을 때 공략해보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저희가 오늘도 강한 정책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하은 대행이 K콘텐츠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언급하면서 장 초반에 웹툰주들로 수급이 또 한 번 몰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스터블루만이 한 1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 다른 웹툰 종목들은 다 지금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유창일 본부장님, 네. 또 최근 이재명 예비 후보도 콘텐츠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뭐 웹툰 도서관도 방문하고 이랬었어요. 보면 이 웹툰도 여야의 공통 정책 수혜가 있는 기대되는 쪽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쪽이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네. K 컬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특히 우리가 이제 약간 엔터 쪽은 엔터라든지 이런 제작 이런 쪽은 그래도 선진국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웹툰 관련해서는 아직은 지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네이버, 카카오가 전 세계 시장을 점유율이 제일 높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약간 이거는 빚 좋은 개살구인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작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부분들이 좀 많고, 또 이 웹툰의 확장성은 이미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드라마로 가든 영화로 가든 뭘로 가든 계속 웹툰에서 성공한 것이 또 그 다음에 성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꾸준한 정책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공통 후보들이 관련돼서 언급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가져가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실적이라는 게 특정 기업에 좀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게 풀어갈 만한 것들이 저는 뭔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도 좀 일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게 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든, 다만 이게 실제로 그 기업에 효과를 주는 것은 좀 제한적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슈에 의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 올라온다라면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신규 접근은 오늘처럼 뭐 급등했을 때 쫓아가게 되면 약간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미리 진입을 해놓은 다음에 이슈를 기다리는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재명 예비 후보가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에서 뭐 태양광, 풍력, 또 이 밖에 수소, 원전, 뭐 탄소 포집 등 다양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원전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속보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HT현대중공업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장중에 38만 2,500원까지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변영희 대표님, 다시 저희 질문으로 돌아가서 에너지 관련주 여쭤볼게요. 오늘은 원전이 그나마 일부 종목들 좀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디를 좀 봐야 돼요? 일단 이게 업황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사실 이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원전,
그다음에 뭐 탄소 중립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 업황에 관련된 어떤 실적 희비가 너무나 좀 뚜렷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풍력의 경우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을 좀 이어갔던 흐름들. 그래서 이제 이번 1분기 실적이 더 중요한 좀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고요. 태양광의 경우에는 지난해 정책 불확실성도 좀 반영됐고 주가는 저점의 영역에 있지만 계속됐던 어떤 이익 악화 부분들이 올해 1분기에도 기저치가 좀 낮아진 그런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게 단순하게 정책 기대감만 갖고 주가의 어떤 상승 그리고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정책 기대감들은 국내 정책보다는 글로벌 업황이 얼마만큼 회복될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한 그런 단서가 좀 될 것 같아요. 일회성 수급으로 좀 유입되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펀더멘탈을 좀 반영시키면서 외형 가치를 점진적으로 좀 상향시킬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할 텐데 지금 태양광의 경우에는 미국발 관세에 관련된 어떤 유예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 기대 요인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풍력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확대되기 하는 뭐 다소 좀 제한적인 여건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탄소 중립 관련된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됐을 때 그나마 좀 수급의 연속 성과를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는 원전의 경우에는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친원전 정책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나 AI 산업의 확장성들을 좀 고려해 보면 원전 산업이 전기보온 관련된 어떤 이 시행, 대형 원전 2기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1기의 시행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차원에서 트레이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화장품주 투자 전략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오늘 탑픽주가 또 화장품 쪽에 있어서 엮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치지 않으면서 다시금 시장이 관세 무풍지대로 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장중에 파마 리서치가 또 오르면서 신고가를 한번 경신했거든요. 네.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 안에서 탑픽주 눈여겨봐야 될 종목까지 마지막에 같이 말씀해 주실게요. 네, 관세 우려감이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저는 K-뷰티 쪽을 좀 봐야 된다. 관세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미용 의료 쪽, 또 의료기기 쪽도 말씀드려왔었고 화장품주들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결국엔 중국의 관세가 뭐 100% 정도 유지가 된다라면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OEM 뭐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중국을 이용하던 기업들도 또 우리나라 기업을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콜마를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공장도 있고 미국의 공장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세 영향이 좀 있다라면 아무래도 미국 공장 가동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또 공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OEM, ODM 쪽으로 해서 어떤 매출 성장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작년에 이제 한국콜마가 주목을 받았었던 게 아마존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또 UV 제품, 선크림 제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성수기에 상당히 높은 판매율을 보여줬는데 이제 또 성수기 시즌에 진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3분기 실적의 실망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또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실은 한국콜마가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은근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좀 그리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좀 보고 있고 7만 1,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본부장의 탑픽주는 한국콜마였습니다. 목표 주가 85,000원, 손절가는 71,000원으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변영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 ABL 바이오의 후속주를 또 준비해 오셨어요. 제약 바이오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뭐 지난 4월 3일에 한 번 더 가져왔던 종목이긴 한데 온코닉 테라피틱스를 다시 한번 좀 진입하고자 오늘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뭐 지난 18일이었죠. 이 위암세포 저해제 네스파립이 미국의 희귀 의약품으로 좀 지정된 바 있었는데 해당에서는 전체 미국 인구의 한 20만 명 정도를 좀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성이 좀 낮다는 평가가 좀 있었지만 FDA의 어떤 승인을 받았다는 이 항암제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관련된 평가는 다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HK 이노엔이 오늘 상한가에 좀 안착하게 된 이 위식도 역류치료제죠. 이 부분도 역시나 동사의 주력 신약입니다. 자큐 보정이 중국에 기술 이전 수출을 했고 하반기부터 승인 이후에 시장 공략들을 좀 본격화되는 그런 구간 하에서에 대한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본다면, 그리고 여기도 해서 AACR에서에 관련된 세부 데이터, 비임상 데이터에 관련된 세부 데이터 공개 이후에 타겟층이 좀 될 수 있는 어떤 중장기 모멘텀도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는 목표가로 한 28,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 2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변형희 대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를 또 한번 재공략하십니다.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탑픽주는 화장품 내에서는 한국콜마, 그리고 제약 바이오 내에서는 온코닉 테라퓨틱스였습니다. 남은 5장에서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더 알찬 인사이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